네, 안녕하세요. 엠미골드 김태 매니저입니다. 네, 6월 17일 화요일 김태 야한밤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내용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의 시장의 이슈에 따라서 급등락했던 종목들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매일 오전 8시에 공개해드리고 있는 종목들 추천주에 대한 리뷰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리뷰해 드리는 거니까는 투자에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방송은 짧고 굵게 핵심적인 내용들로만 딱 30분만 진행할 예정이고요. 물론 이제 하다 보면은 또 길어질 수도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는 뭐 시장이 뭐 40분도 될 수도 있고 1시간도 될 수도 있겠지만은 웬만하면 30분 안 넘기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많이들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8시 저녁 8시면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는 거니까는 녹화 방송이니까는 언제든지 김웅태 야한밤에 검색하셔서 많이들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무료 추천주죠. 지난주에 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침에 화장품 업종들을 좀 관심있게 좀 봐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들이 뭐 APR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가지 종목들이 많이도 올라왔었는데 그동안에 못 갔던 섹터들 안에서도 화장품 종목들 뭐 실리콘투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못 간 종목들이 있다. 그 종목이 좀 지금 자리에서 보면은 토니모린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을 오늘 아침에 한번 사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오늘 장중에 16%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굉장한 많은 수익을 받았겠죠. 역시 박스권을 돌파하면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언급해드렸는데 토니모리 수익을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차트는 나중에 또 기술적으로서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일단 오늘 토니모리가 또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오늘 아침에 또 원전주들을 잘 봐야 되는데 한신기계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또다시 오늘 급등하면서 신고가 영역을 나왔고 재룡전기 역시나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올라오면서 오늘 급등하면서 수익률 24%, 29%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전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반도체 종목들이 좀 강한 흐름을 보여왔고 2차전지 업종들이 좀 강한 흐름을 보여왔어요. 근데 이제 오후장 들어서면서 지수가 좀 밀리더니 싶더니만은 결국에는 반도체나 2차전지가 조금 조정을 또 다시 받는 모습을 보였죠. 물론 이제 큰 조정은 아니고 물론 이제 다른 섹터들은 많이들 강했지만은 저는 아직 반도체나 2차전지는 아직은 매수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하면서 종목별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이 같은 맥락 안에서 봤을 때 반도체라든 2차전지가 지금 과연 사야 될 분위기인가 아니면 사야 될 자리인가 라는 거를 제가 잠시 후에 이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아닐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관심있게는 보고 있어요. 관심있게 보고 있지만은 반도체 안에서도 사야 될 업종들이 있고 사지 말아야 될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에너지 분야라든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아니면 STO 관련된 종목들이 아직은 시장 안에서는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역시나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일부 수익을 실현하고 해지 매매를 좀 들어갔죠. 해지 매매를 들어가면서 굉장히 팔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일단 그 종목도 잠시 후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어려웠던 시장이었는데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오늘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유튜브 하단에 보시면 가운데 이제 QR코드가 보이시죠? QR코드를 찍으시면은 텔레그램으로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또 고정 댓글 하단에 보이시면은 제가 링크를 2개 올려드렸는데 하나는 네이버 밴드 그리고 하나는 텔레그램으로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시는 링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시면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양 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주는 시장이었습니다. 그죠? 물론 뭐 잘 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오늘 2998포인트까지 올라가다가 거의 한 3000포인트까지 올라왔었죠. 거의
거의 3000포인트가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2998포인트까지 왔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좀 밀렸죠. 오전장에 올라왔다가 좀 밀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왔고, 막판에 다시 수급이 돌아오면서 조금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뭐 코스피뿐만 아니라 오늘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근데 코스닥이 오늘은 좀 음봉 마감을 했네요. 음봉 마감을 하면서 오전장에 강했던 섹터들이 오후장에 들어서 밀려가는 그런 시장이었고요. 역시 오늘 시장들 자체들도 오전장에 한 1300여 개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했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1300여 개가 상승장을 보였지만은 막판 들어서 좀 깨지면서 한 500여 개 종목들로 빨리 탁 떨어지면서 좀 시장이 휘청휘청했는데, 그런데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거의 한 1000여 개, 한 900여 개가 오늘 상승으로서 마감을 했고, 나머지 한 1500개가 하락하면서 오늘 좀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약간 조금 시장이 위태위태했죠. 오늘 지수를 보면서 조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사실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흐름도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긴 했어요. 오늘 보시게 되면은 오전장에 반도체가 워낙에 또 세게 다 올라오면서 주가를 다 끌어올렸죠. 끌어올리면서 오늘 거의 뭐 칼춤을 쳤죠. 칼춤을 치고 내려왔는데, 이 자리 오늘 오후 1시 반 땡 치고 나서부터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반발되고 있고, 이 호르무즈 해협을 뭐 통제를 하냐 마느냐, 요거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슈가 나와 있는 모습인데, 이란이 어제만 하더라도 미국하고 이스라엘에게 빠르게 좀 다급하게 또 종전이라든지 또는 휴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저거 이란 애들 말 못 믿겠다, 저거는 쟤네들 지네 핵 시설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끔 괜히 미국을 끌어당기려는 그런 수작이다 라고 계속 언급을 하면서 공격을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이란이 핵시설을 가지고 있는 지하 벙커, 그 지하 거의 한 60m, 100m 가량 밑에 있는 이제 지하 핵시설을 이스라엘은 파괴하려고 하는 목적이고, 이란은 그거를 고수하려고 하는 목적이었는데, 결국에는 이란은 고수하겠죠. 그 핵시설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핵시설을 빨리 좀 이제 협상을 하면서 포기하는 쪽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이 개입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달려있다는 거죠. 사실 이 지하 벙커에 있는 이런 핵시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무기만으로는 절대적으로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그만큼에 대한 신형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공격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벙커에 대해서 파괴할 수 있는 무기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들도 갖고 있지만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제 벙커 부스터라는 그런 이제 미사일을 가지고 파괴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자꾸 그거를 미국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는, 미국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를 하는 모습을 보여왔어요. 완강하게 좀 거부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정상회담 자리에서도 빠르게 또 미국으로 복귀하면서, 결국에는 트럼프도 이란의 지하에 있는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 초대형 벙커버스터를 투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란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나올 수 있는 카드는 뭐냐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겠다, 이런 거죠. 결국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모든 해상 운임들을 통로를 막겠다라는 건데,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해운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들 핫하게 움직였던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뭐 그 정도로 시장이었고, 그러면서 오늘 코스피 시장도 이렇게 무너졌지만은 코스닥 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똑같은 맥락이었죠. 오늘 오전 내내 조금 강한 포지션을 보이면서 아마 다들 이제 시장이 3000포인트, 그거죠? 2998포인트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3000포인트를 넘어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3000포인트를 넘기지 못하고 계속 밀려가고 있는 모습이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785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다가 코스피가 밀리니까는 역시 똑같이 밀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1시 반부터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조금씩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대부분에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일반 업종들 포함해서 반도체면 반도체, 일반 업종들이 대부분 코스피, 코스닥에 있는 편입되어 있던 종목들이 아침에는 좀 강한 시세를 보이다가 차익 실현 물량이 쑥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이제 이러고 나서부터 다들 아마 이거 지뢰 겁먹고 다들 매도했을 거라는 거죠. 매도하면서 손절을 했는데 이거 뭐야, 다시 시장이 올라오네 라고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오후장에서도 밴드에다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금 자리는 팔 자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할 거면은 세일 기간이니까는 저점에서 더 살 생각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해지성 매매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밴드랑 이제 텔레그램에다 올려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저는 오늘은 이제 해지성으로 종목을 하나 수익을 실현하고 한 종목을 해지성으로 매매를 했는데, 아무튼 그런 종목들이 뭐 오늘 뭐 빨간불도 켰다가 파란불도 켰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다음 뭐 한 종목 정도였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 일단은 내일 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려고 일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죠. 오늘 시장 안에서도 효소, 특히나 정말 변태 같은 종목들이 하나 있었어요. 효성, ITX라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인데, 얘네들 오늘 시장이 굉장히 변태 같은 종목들이었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 아침에 12시 땡 치고 나서부터 거의 1시 다 돼가서 거의 상한가까지 밀어 올렸다가 다시 원위치로 거의 1시간도 채 안 돼서 20분 만에 밀려났다가 또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20%까지 급등했다가 또 다시 한번 밀려나가거든. 이거 굉장히 따라 붙어가지고 붙어있던 사람들, 개인들 아마 멘탈 나갔을 거예요. 멘붕 왔을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내려가니까 파니까 또 올라가고, 올라가니까 또 사니까 또 이제 내려가고, 이러다 보니까는 야, 이거 시장 어떻게 돼야 되나, 이렇게 아마 굉장히 어려운 시장을 가고 있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뭐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더즌, 그죠? 더즌을 팔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더즌도 마찬가지로 오늘 굉장하게 핫하게 아침에 이거 올라간다 라고 해서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올라갔는지만은 한번 다시 보합권으로 만들어서 놓더니만은 또 다시 한번 올라가고, 그리고 또 다시 보합권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가고 하고 있는데, 이거 쉽게 팔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저희는 아직 팔지 않고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오늘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괜히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고 손실만 나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저희는 오늘 조금 지루하는 경향이 있었지만은 수익인데도 불구하고 팔지도 않았고, 손실이 왔어도 절대적으로 팔지 않았는데, 결국엔 다시 막판에 올라왔죠. 올라와서 잘 마감을 했는데, 아무튼 이런 모습을 보여왔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종목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도 있겠지만은, 지금 자리는 매도할 자리는 아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절대적으로 팔면은 절대 못 잡습니다 라고 했던 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팔면은 절대로 못 잡아요. 그래서 오늘 좀 보게 되면은, 오늘 아침에 토니모리가 오늘 아침에 굉장히 또 핫하게 올라왔죠. 토니모리가 오늘 제가 지난주에 여기 아마 지난주 6월 초쯤에서 요 자리에서 아마 매수세가 한번 들어갔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죠? 지난주에 매수하는 걸로 봤는데, 여기 박스권은 제가 이 자리만 돌파하면은 슈팅 한번 나올 겁니다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슈팅이 나왔죠. 결국에 슈팅에 나오면서 오늘 신고가, 지금도 이제 대체거래소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데 한 16% 정도 올라왔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요 자리, 그죠? 요 자리 윗꼬리가 길게 달고 매물이 되어 있는, 윗꼬리가 길게 달고 영망치 캔들을 가지고 있고 윗꼬리가 길게 달고 있는 그 모습, 요런 자리가 나오면은 뭐다? 매집이라고 하겠죠. 매집이라고 얘네들이 박스권을 길게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2차 파동이 나오면서 시세를 부추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오히려 만약에 다른 이 같은 섹터 안에서 화장품이 됐든 뭐 전력설비가 됐든 원전이 됐든 대장주가 먼저 치고 올라갔을 때 후발주들이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그러고 나서부터 결국에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였죠. 그동안에 했던 종목들 자체가 웬만하면 이렇게 잘 안 가고 있다가 바닥권에서 가지고만 있어도 언제 튀어도 이상하지 않을 종목이다라고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뱅크웨어 글로벌이라고
그죠? 얘네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이 뱅크웨어 글로벌도 오늘 자리에서 상한가 들어갈 만한 거는 아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디지털 화폐라든지 이런 키오스크 관련돼서 STO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된 수혜주들인데, 그동안에 못 가고 있다가 이제 막 적고점을 뚫어내면서 오늘 상한가를 말아들었죠.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바닥권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무리하게 뭐 두산에너빌리티 오늘도 많이도 올라갔지만은 뭐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두산에너빌리티를 오늘도 신고가를 하면서 6만원이 나왔잖아요. 얘네들이 오늘 조정받으면 얘네들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사나 어제 사나 별반 차이는 없겠지만은 이런 애들을 따라 들어가느니 차라리 후발주였던 종목들을 보자. 이게 뭐 우리기술이었고, 그죠? 요런 애들이었고, 아니면은 저기 한신기계였는데, 그죠? 한신기계도 마찬가지로 요 자리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요 자리에 샀죠. 요 자리에서 사고 이렇게 올려놓고,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신고가 딱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왔죠. 오늘 뭐 윗꼬리를 길게 달았지만은 얘네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얘네들은 지금 자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한신기계를 얘기를 드냐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죠. 지금 자리에서는 원전이 굉장히 강한 핫테마이지만은 원전 안에서도 SMR 관련된 섹터들을 같이 봐야 된다. 아니면은 원전 안에서도 이 원전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품 업종들이 분명히 수혜를 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요런 애들이 또 한신기계 애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진엔텍, 그죠? 요런 애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 못 가고 있는 애들이라는 거죠. 아직 절대적으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매물대가 남아있는 자리, 이게 이 자리가 딱 저항선이라는 거예요.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만 돌파해서 올리면은 얘네들은 슈팅 한번 나오는 거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원전 같은 경우는 이런 애들을 오늘 자리에서 잡아내는 게 키포인트라는 거지. 우진한테뿐만 아니라 뭐 우진도 마찬가지죠. 우진도 마찬가지로 오늘 윗꼬리를 달았죠. 윗꼬리를 길게 달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가 매수할 수 있는 적합한 기회일 거라고 보고 있고, 얘네들뿐만 아니라 보성파워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보성파워텍도 윗꼬리를 길게 달았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결국에는 이 자리가 어디냐? 저항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만 돌파해서 올리면은 충분히 시세 불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애들이 일진파워도 SMR과 관련되지만 일진파워가 지금 횡령 때문에 거래 정지당했잖아요. 그래서 일진파워를 제외하고, 물론 서정기전도 있지만 이제 한기 종목을 제외하고는 뭐 G2파워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뭐 에너토크도 마찬가지고, 뭐 우진엔텍도 마찬가지고, 이 보성파워텍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지금 SMR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다 같이 송배전 사업이라든지 인프라에 대한 들어가고 있는 제품들을 납품하고 있고, 과거에 원전 관련돼서 원자력 관련 파트너사들과에 대한 협력을 통해 가지고 SMR 전력 설비를 납품했던 이력들이 있던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SMR 관련된 수혜가 나올 때는 얘네들이 반드시 수혜를 볼 애들이라서, 이런 애들이 이제 물량을 모아고 있다가 한 번에 슈팅 나오면은 크게 한번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바닥권에서 모아가도 절대적으로 팔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못해도 20-30%는 넘어갈 거고, 많으면 40-50% 이상 아니면 뭐 더블도 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보성파워텍, 우진엔텍 이런 것들은 바닥권에서 점진적으로 모아가야 돼요. 얘네들 사실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상장하고 나서부터 얘네들이 상장 요 바닥권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가 지금 자리 딱 요 자리예요. 22,000원, 21,000원. 제가 21,800원인가 아마 그랬을 때 얘네들이 53,000원까지 더블이 나왔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가 요렇게, 요때가 이제 체코 원전 수주 요 내용 나오고 나서도 세럼 한번 쭉 나오고 그러고 횡보하고 있다가 이제 막 파닥거려서 파닥파닥 거리고 있는데, 당연히 얘네들이 이제 나오면은 여기 나오는 거죠. 이게 체코 원전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루마니아 원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이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시공 능력이 없다 보니까 설계 능력은 있지만 이 시공 능력은 우리나라에게 또 수주를 맡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원전 산업들 또는 SMR 관련된 기업들이 충분하게 더 큰 시세를 나가게끔 수혜를 받을 거라 저는 보고 있어서,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바닥권에서 충분히 부담이 없는 자리잖아요. 부담이 없는 자리였고, 그동안에 요 쌍바닥을 찍어 놓고 올려놨기 때문에 요렇게 파동이 일어났을 때 요 자리는 분명히 매수할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생각하시고 물량을 모아 가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것들도 있었고요. 오늘 뭐 재룡전기가 오늘 강한 흐름을 보였죠. 재룡전기, 그죠? 얘가 이제 지난주에 6월 초쯤에 매수세를 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마찬가지죠. 이렇게 물량을 모아고 있다가 어제부터 슈팅 자리가 축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자리가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는 자리를 봤을 때 요런 애들이 상방을 타게 되면은 끝까지 밀어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요런 것들을 물량을 모아가는 거고, 재룡전기뿐만 아니라 뭐 산일, 전기 마찬가지죠. 요런 애들, 아니면은 뭐 재룡산업 요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언제 켜도 이상하지 않을 애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산일, 재룡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늘 수익을 실현하고 다시 살려고 일단은 해지 매매로 일단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일단은 수익을 실현하고 다른 종목을 편입을 했는데, 고종목이 수익 실현 나오면은 다시 또 살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굉장히 등락이 엄청나게 파동이 컸어요. 그 이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인데, 제가 2차전지를 왜 지금은 사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모든 것들은 물론 이게 차트가 어느 순간 이게 변동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추세가 바뀌면은 매수를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우진엔텍을 예를 들게요. 우진엔텍. 예를 들어서 우진엔텍을 예를 차트를 보면서 예를 들을 건데, 얘네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지금 봤을 때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이평선이 깨지고 눌렀단 말이에요. 그럼 요런 애들을 떨어지는데 굳이 살 이유가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살 이유가 없고, 횡보하는 장에서 이평선을 들어줬을 때 여기서 사도 분명히 수익권 한번 나오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평선이 깨지면 여기가 매도 포지션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매도하고 나가는 거고, 또다시 이평선을 상방으로 타서 올리면 여기가 이제 수익권으로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파동이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이평선에 있는 정고점을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뭐야? 추세가 전환되는 구간이죠. 여기가 추세가 전환돼서 상승장으로 이어가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하락하고 있다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모습인데, 차트가 캔들이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움직여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은 얘네들이 이평선을 깨지지 않는 이상 뭐해? 그대로 들고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요런 상태에서 요런 시기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고, 여기는 어디예요? 매도 자리죠. 매도 자리라는 거예요. 그죠? 이평선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동 방향이 하락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굳이 여기서 양봉전환해서 들어준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깨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이평선이 하락하는 하락 국면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얘네들이 이평선을 깨고 올라와서 V자 반등으로 올라올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하지만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일정이라든지 그 다음 차트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자리가 에코프로라는 기업이 2차전지잖아요. 2차전지에 대한 흐름도가 이미 한번 3차 파동이 이루어지고 난 상태에서 대시세가 불출을 했어요. 그죠? 재작년에 얘네들이 지금 3차 파동을 이 자리가 지금 여기가 이제 완만하게 보이겠지만, 요 자리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등락이 엄청나게 심했던 자리입니다. 여기가 이제 저점 대비해서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가 엄청나게 파동이 심하죠. 여기가 이제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끌어올리는 데만 하더라도 거의 400% 가까이 올라왔어요. 엄청나게 올라왔단 말이죠. 이 400% 가까이 올라오고 나서부터 이 완만한 곡선이죠. 이 완만한 곡선을 한 1년 동안 빼기다가 여기서 2차 파동 올라왔을 때가 900% 올라왔고요. 조정받았을 때가 40% 30% 조정받고, 그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거의 한 180% 올라왔죠. 그래서 거의 한 1300%? 1300, 1500%까지 올라왔던 애들인데, 3파동이 이루어지고 나서부터 어때요? 줄기차게 N자 파동으로 밀렸죠? N자 파동으로 계속 밀리는 거예요. 계속 어디까지? 상승분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밀리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뭐야? 이평선 자체가 하락 국면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런 애서도 얘네들이 지금까지도 못 버티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굳이 이런 애들을 살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뭐 배터리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랬을 때였으면 얘네들이 추세를 완벽하게 바뀌어서 V자 반등이 됐든 추세를 바꿔야 되는데, 어때요? 지금 이평선을 밑으로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그죠? 여기 어때요? 여기 올려놓는 척하고 깨졌죠. 이평선이 계속적으로 하락 방향으로 있다 보니까는 이동 방향 자체가 하락이다 보니까는 내려놓고 올려놓는 척하고 내리고, 올려놓는 척하고 가는가 싶더니만 또 내리고, 올려놓는 척하고 또 내렸죠. 결국엔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얘네들이 횡보하거나 추세를 바뀌려고 바뀌지 않는 이상 이평선 자체가 하락 국면이 되고 있으면은 얘네들은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왜 못 갈까? 실적이라는 거죠. 실적. 사실 얘네들은 이때 2021년도 22년도에는 실적이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를 반영 못했는데 이때 어때요? 굉장히 많이 반영을 했죠. 근데 이때 시장에서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모멘텀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이제 어떻게 양극재, 음극재 이런 소재들에 대한 이제 가격대가 월등하게 뜨다 보니까는 어때요? 기대감도 못 미치면 이 기대감으로서만 주가를 올린 거죠. 그럼 결국에는 기대감을 올렸는데 다 뭐가 나왔어요? 실적이 꽝이라는 거죠. 꽝이다 보니까는 실망감으로서 전부 다 차익 실현 물량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때부터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기업들에 대한 적자 기업을 면치 못하고 있고 지금도 적자라는 거죠. 이게 지금 자리가 지금 41,000원이라는 건데 지금 얘네들이 41,000원 이 자리에요. 41,000원 자리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때 9,000원, 8,000원, 만원권만 하더라도 이때가 실적이 더 좋았습니다. 지금보다. 근데 지금은 실적이 좋았는데도 만원에서 2만원 사이였는데 실적이 안 좋은데 4만원이래. 그럼 이거는 뭐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죠. 혈당이 잘못됐다라는 거야. 그럼 지금 자리는 뭐야? 지금은 살 자리가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반등 자리는 절대적으로 아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늘 시장 안에서 2차전지가 강한다 하더라도 물론 옥석 가리기를 해서 선별적인 종목들은 다르겠지만 지금 자리는 살 자리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살 거면은 저라면은 과감하게 2만원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사지 굳이 이 자리에서 살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개별 장세여서 종목별로 다르겠지만은 그게 아닌 이상은 굳이 살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마찬가지거든요. 반도체 안에서도 반도체 나름이겠지만은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신고가를 영역을 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반도체 일반 업종들 안에서 못 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미 반도체, 그죠? 이런 것들은 언제 사도 뭐 티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애들이겠지만은 이런 것들 말고 뭐 하나비전, 그죠? 요런 애들이 추세가 꺾이고 있는 모습인데 얘네들이 이제 반등 들어주지 않으면은 굳이 살 이유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아니면은 뭐 삼성전자에 들어가고 있는 뭐 네오셈, 그죠? 요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도 이거를 지난번에 다 팔고 나왔거든요. 마찬가지로 깨지고 있죠. 깨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살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엑시콘, 그죠? 엑시콘도 올라가겠지만은 어때요? 추세가 이미 하락권에서 머물기 때문에 오늘 뭐 양봉전을 한다 하더라도 굳이 살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차트 자체가 상승 전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들에서 살 이유는 없다라는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워트도 마찬가지죠. 워트도 재료는 좋은데 워트 뭐 이런 자리 굳이 살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워낙에 또 밀려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오히려 사는 것보다 그래서 아직은 반도체는 아니다 라고 보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다른 국면에 있는 것도 있어요. 누가 있냐면 유리기판. 오히려 요런 애들을 볼 거였으면 보세요. 요런 애들을 볼 거냐 차라리 유리기판에서 뭐 피롭틱스, 그죠? 요런 애들을 볼 거냐. 피롭틱스 같은 애는 어때요? 이미 턴에서 올라가고 있죠. 얘네들은 지금 어때요? 상승 국면을 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살 거면 오히려 얘네들을 사지. 아니면은 JNTC, 그죠? 오히려 딱 봐도 얘네들을 봤을 때 누가 봐도 원형 바닥형에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잖아요. 그려냈을 때 본다라면은 오히려 얘네들을 언제 사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였고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로 올라왔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올라와서 따라붙은 사람도 있었을 거야.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원형 바닥형으로서 커버랜드 자리를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얘네들 올라왔다가 이렇게 밀렸다가 가겠죠. 이 밀린 자리에서 보고 아마 개인들이 여기서 손절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할 거면은 이런 자리에서 내려온 다음에 더 살 생각으로 매수 포인트 잡고 내려오면은 더 샀다가 올라가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추세가 확실하게 전환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양봉 전환했다, 오늘 반도체 나간다 해서 반도체가 좋다 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아닌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반도체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물론 유리기판도 좋긴 좋아요. 좋은데 이거 말고도 살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굳이 이런 자리에서 저 같으면은 베팅하지 않고 어차피 내가 반도체 쪽으로 좀 보겠다 하시면은 오히려 유리기판 쪽을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SKC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런 애들이 이제 아직 슬금슬금 올라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살 거면은 이런 섹터를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니까는 그거만 좀 잘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일단은 하락 국면인 장들은 웬만하면 건들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어디가 저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저점을 논하기는 누구나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굳이 위험한 자리에서 사야 될 이유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그럴 거였으면은 차라리 추세가 확실하게
전환되고 있는 모습들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오히려 사는 게 나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장에서는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하나투자증권이 오늘 오히려 하나투자, 그죠? 요런 애들이 연일 신고가를 가고 있다는 거죠. 요런 것들이 이제 잘 가고 있는 모습들이고, 오늘 자리에서 저희가 이제 얘네들 봤는데 똑같아요. 오늘 코스피, 오늘 뭐 코스닥을 코스닥을 보게 되면은, 오늘 코스닥 분봉을 보게 되면은 요거 요 자리하고, 그리고 다날, 저희가 이제 다날을 갖고 있는데, 다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다날을 아직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근데 얘네들 보게 되면 어때요? 코스닥이 밀리면서 뚝 떨었죠. 그때 얘네들이 같이 올렸다가 투매가 뚝 나왔습니다. 뚝 떨어지는 거 보고 아, 이거 더 사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때요? 결국엔 올렸죠. 똑같이 올라가는 거야. 결국에는 지수가 땡기면은 일반 업종들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서, 굳이 오늘 같은 자리에서 지수가 떨어졌을 때 종목들이 투매가 뚝뚝뚝 떨어졌을 텐데 이런 것들은 팔 이유는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얘네들뿐만 아니죠. 뭐 하나투자증권도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똑같이 얘네들도 업종들이 요 자리죠. 1시 반 정도 됐을 때 뚝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회복해서 올라오는 요런 애들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섹터들은 어차피 시장 안에서 살아있는 업종들이고, 이게 시장에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만한 이런 섹터라면은 충분히 오늘 시장 안에서는 떨어져도 팔면 안 되고 올라와도 팔면 안 되는 그런 장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팔면은 절대적으로 더 못 산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적으로 팔지 않고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더준도 마찬가지죠. 더준도 마찬가지로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보고 있는데, 일단은 해치성으로서 제가 오늘 텔레그램에다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종목 하나를 드렸어요. 텔레그램에 계신 분들은 아마 종목을 매수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종목 하나 매수했던 종목들이 하나가 STX 그린로직스였습니다. 그린로직스였는데 요거 있죠. 요거 오늘 아침에 오전에 점심 먹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드리면서, 얘네들이 오늘 올라오는 자리가 보였어요. 오늘 얘네들이 뚝 떨었다가 이 자리에서 올라오는 모습 보여가지고 이 자리에서 제가 요거 매수 포인트 잡으세요 해서 요거 잡았는데 플러스 5에서 7% 수익을 만나보면 됩니다 했는데, 오늘 아마 4% 정도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올라왔다가 마이너스 7% 손절을 치라고 했는데 어때요? 뚝 떴을 때 여기가 한 마이너스 한 6% 왔어요. 왔는데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또 올렸죠.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한번 뚝 떨고 놓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잡아냈던 이유가 뭐냐면은 해지성 매매라 그래서, 일단은 시장 지수가 떨어졌을 때 반대적으로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그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오늘 뭐 흥구석유라든지 한국석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올라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오늘 흥하해운이 대장이었죠. 흥하해운이 올라갈 때 똑같이 올라갔던 애들이에요. 똑같죠? 차트가 위에가 STX 그린로직스고 밑에가 흥하해운인데 똑같은 맥락인데, 일단은 시가총액은 흥하해운이 높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흥하해운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그런 선박은 아니에요. 뭐 그런 물류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왜 흥하해운이 갈지라는 약간 조금 의구심은 들었지만은, 과거에 항상 시장에서는 항상 주목을 받았던 섹터들은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어서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간에 오늘은 흥하해운이 이렇게 좀 올라오긴 했지만은, 만약에 내일 시장 안에서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분명히 다시 한번 이런 해운 업종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크니까는, 이런 것들은 좀 해지성으로서, 그죠? 해지성 매매로서 한 종목 정도는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저희도 오늘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아직은 팔지 않았는데, 뭐 내일 올라오면은 수익권을 받아서 좀 팔려고 합니다. 뭐 잘 올라오면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팔게 되면은 제가 또 텔레그램이라든지 또 밴드에다가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꼭 가격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수익은 뭐 줄 때 챙기라는 말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팔 자리는 아닌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미 한번, 왜냐면은 일본 차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흥하해운이 오늘 여기 정구점을 넘어갔어요. 정구점을 넘어가서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도 분명히 여기 정구점을 넘어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죠? 넘어갔기 때문에 이 자리를 넘겼기 때문에 얘네도 한번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한번 단기적 관점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일단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아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를 하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 좀 이슈 테마가 되겠지만은, 아무튼 미국에선 트럼프는 뭐 이란 핵에 대한 이제 진정한 종식을 원한다라고는 하지만은, 이란이 과연 이거를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핵 시설을 가지고 있는 북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약간 좀 진전성이 좀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단순하게 생각한 영토 문제로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관계들도 지금 3년 넘게 지정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들도 과거에서부터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잡음이 왔기 때문에 이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게 뭐 시장에 큰 여파가 있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으니까는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해운업 같은 경우는 해치성으로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이해되셨으면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매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종종 아침에 제가 오전장에 공략을 해봐야 되는 종목들을 드리고 있으니까는 제가 어떻게 드리냐면은, 오늘 텔레그램에다가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종목 하나 나갑니다 라고 해서 해지 매매 한 종목 나갑니다. STS 그린로지스 1800원 이하 매수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플러스 5에서 7%, 손절가 마이너스 7% 잡고 대응합니다 라고 이렇게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텔레그램에서만 드릴 수 있으니까는 여러분들 요 아래 링크 확인하셔가지고 꼭 텔레그램 많이들 입장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이렇게 짤막하게 한 30분 35분 정도 했는데, 이렇게 해서 마감을 좀 하도록 할 거고요. 이번에 오늘이 마지막이죠. 오늘이 마지막 이벤트입니다. 마지막 이벤트인데 3개월 가입하시면은 50일 더 드리고 1개월 가입하시면은 10일 더 드리는데, 1588-0648 전화하시면은 방 변경도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오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가격들 나와있죠. 나와있기 때문에 MBN골드 홈페이지 접속하시거나 1588-0648 전화하시면은 방 변경도 가능하니까 지금부터도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또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좋은 종목들 많이 받아가셔서 수익들 많이 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내일도 아침 8시에 김은태의 종목뉴스 종목도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내일 아침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할게요.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